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인종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사는 한인 이민자도 있겠지만 저는 2008년에 유학을 와서 지금 2024년이죠. 16년간의 다양한 미국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을 살아보면은 왜 인종 간의 갈등이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렌트카를 이용을 했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고 나서 렌트카를 반납을 했어요. 저는 렌트카를 많이 이용합니다.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출장을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렌트카를 많이 타요, 공항에서. 그래서 공항에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렌트카를 청소하는 그 인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회에는 항상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뭐랄까 연봉이 센 직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올 때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이민을 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얘기는 한번 할 때는 뭐 딱히 인종을 가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백인의 예를 들어보면 백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을 건국한 세력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을 건국한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은 대부분 돈이 많아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의 평균 연봉은 당연히 미국 사회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인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니거나 뭐 대학교 교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해도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인종에 대해서 또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너무 인종 간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종 얘기 나오면 자, 근데 미국의 어떤 인종들은 이제 불법 체류자로 몰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는 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봉이 세지가 않아요.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미국 사회에서 페이가 굉장히 낮은 직군에 종사합니다. 주로 청소업을 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화장실 청소나 뭐 렌트카 청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잔디 깎기, 뭐 나무 벌초하는 거. 그러니까 나무 벌초하는 뭐지? 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 이런 거 대부분 하는 인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렌트카를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항상 그 미국에서 렌트카를 탈 때 뭔가 이렇게 놓고 내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렌트카를 이용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선글라스가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 미국에서 선글라스가 필수입니다. 왜냐면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눈이 아파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는데 이제 제 차에는 제 집에서 쓰는 차에는 그 윈드실드 위에 이제 그 선글라스를 넣는 캐비넷이 있어요. 거기다 항상 선글라스를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근데 렌트카를 이용할 때는 제가 항상 거기 있는 선글라스를 빼가지고 제 가방에 넣고 이제 렌트카에서 끼다가 이제 렌트카 타고 돌아다닐 때는 제가 그냥 대시보드에다가 그냥 선글라스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반납할 때 이제 실수로 제가 챙기는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거의 미국에서 못 찾아요. 한국이라면 찾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물론 한국도 좀도둑이 있긴 하지만 남이 뭐 이렇게 놓고 간 거를 이렇게 훔치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선글라스를 놓고 갔어요. 그럼 누가 보면은 저기요 선글라스 놓고 가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해주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미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막 그 푼돈 가지고 훔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1980년대 이럴 때 보면은 되게 못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좀도둑이 많았냐면 비싼 운동화 신고 학교 가면은 훔쳐갑니다. 좀도둑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저는 그 미국산 브랜드의 운동화를 그 굉장히 즐겨 신었거든요. 농구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브랜드의 그런 농구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학교에 신고 갔어요. 당시에 신발 한 켤레에 뭐 한 2만 원, 3만 원 하던 시절에 그거는 백화점에서 사는 거고 뭐 한 10만 원 넘었거든요. 신고 가잖아? 그러면 이제 한국 초등학교나 이렇게 중학교 보면은 신발을 밖에다가 신발장에 넣어놓고 이제 실내화 갈아 신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체육 시간이나 이런 데 되면은 신발 훔쳐갑니다. 훔쳐가요.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면 한국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운동화 못 사는데 좀 부잣집 애들이 그런 걸 신고 오면은 훔쳐가냐는, 소위 말하는 셉쳐간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잘 안 그래요. 한국은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굳이 냄새나는 남의 신발을 그 뭐 한 10만 원 한다고 해도 굳이 훔쳐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커피숍에서 남의 선글라스 뭐 한 5만 원, 10만 원짜리 하는 거 굳이 그거 그 몇 푼 때문에 그거를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후진국에서 오는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걸 훔쳐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항상 렌트카 타고 뭐 할 때 렌트카에다 뭐 깜빡 잊고 놓고 내리잖아요. 그럼 못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애들이 청소를 하다가 뭐 선글라스든 뭐 돈이든 지갑이든 뭐 모자든 뭐 잠바든 뭐든 발견하면은 아싸 득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려줍니다. 그게 미국에서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인종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 인종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별로 안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내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 동네 가면 도둑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백인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왜 백인 친구들이 많냐면 개신교 신자라서 미국의 개신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미국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종교 생활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다 보면은 미국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백인 친구들이. 근데 예전에 제가 알던 백인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텍사스의 휴스턴이라고 하는 동네였거든요. 거기 놀러 갔어요. 제 백인 친구네 집에. 그런데 휴스턴 서버브에 사는 백인 동네였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문을 안 잠그고 살아요. 밤에 문을 안 잠그고 삽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도 밤에 문 안 잠근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한국에서治安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수도권이나 서울 일대에서도 밤에 문을 안 잠그고 자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텍사스의 휴스턴 외곽에 있는 백인 동네에서는 아직도 문을 안 잠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도둑이 없어서.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열쇠로 문을 안 따고 그냥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친구네 집에서 제가 좀 지냈었는데 정말 동네에 도둑 한 명 없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동네가 좀 잘 살고 굳이 몇 푼 때문에 남의 집에서 뭐 훔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동네 사람들이 백인 개신교인들이 좀 모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남의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미국에 또 이건 부정적인 얘기 할 거니까 도시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모 도시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새벽 한 6시, 7시쯤 사람들이 깨기 전에 그때쯤에 어슬렁어슬렁 동네 양아치들이 동네를 막 돌아다녀요. 남의 집 마당에 있는 자전거나 뭐 보이는데 다 훔쳐갑니다. 또 해가 지기 전 뭐 해가 지기 전에 해가 갓 지고 나서 뭐 한 9시나 10시쯤 때 또 한 번 걔네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남의 집 앞마당에 돈 될 만한 거를 다 훔쳐갑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자동차 안에 동전 놓지 마라. 25센트짜리 쿼터 하나라도 보이면 그 25센트짜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300원도 안 하는 거죠. 그 300원짜리 동전 하나 훔치려고 남의 차 유리창을 깨고 그 동전을 훔쳐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살다 보면 이 범죄와 민족성 간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종들은 범죄가 없이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인종들은 맨날 도둑질하고 남의 거 훔쳐가고 맨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특정 인종을 보면은 저 사람이 또 내 거 뭔가 훔쳐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렌트카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글라스를 놓고 내린 거예요. 물론 제 잘못입니다. 선글라스를 놓고 내린 건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자, 그런데 선글라스를 내리고 딱 내리기 전에 제가 차를 반납하고 그 차를 닦는 그 청소부가 있는 거예요. 한 흑인 여성분이 이제 제가 차에서 내리고 나서 그 차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보고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아플싸 다음날 운전하려고 하는데 내 선글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렌터카에 놓고 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렌터카가 그날 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문 열자마자 다시 전화를 해보라고 그쪽 그 고객센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선글라스 여기 발견돼가지고 보관해놓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그 렌터카 오피스 찾아가가지고 선글라스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지막으로 청소하던 그 흑인 여성분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여기 놓고 내리셨더라고요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게 나름 비싼 겁니다. 와이프가 선물로 준 거라서.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의 제가 굉장히 아끼는 선글라스라서 굳이 돈 주고 다시 산다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은 하는 선글라스란 말이에요. 상당히 고가잖아요. 30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놓고 내렸는데 잊어먹으면 잊어먹을 수 있었고 30만 원 날리는 거죠. 다시 사야 되죠. 근데 그 흑인 여성분이 놓고 내리셨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글라스 돌려받고 굉장히 그런 제가 반성하게 됐어요. 왜 흑인이 내 차를 청소하면은 왜 내가 저 선글라스를 잊어먹을 거라고 생각했다는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정말 회개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흑인 중에서도 굉장히 착한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흑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겠구나. 왜냐면 그 흑인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 그렇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자기가 일하다가 뭐 남이 분실한 거 발견하면은 정직하게 돌려주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 입장에서 흑인이라고 해서 뭔가 훔쳐갈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여성분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되고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전 세계의 민족들을 보면 민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의 민족성은 이렇게 백인들과 다르고 흑인들과 다르고 또 일본인이나 중국인들과 다릅니다. 민족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항상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잖아요.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면 회사에서 우연히 미국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 위에 윗상사로 한국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상사라고 갑질하고 나이 따져가지고 자기가 나이가 많으면은 권위적으로 굴고 자기가 뭔가 일 시키면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그 유교잖아요, 유교. 이처럼 민족성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미국에서 만나면 거의 뻔히 보이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나이 따지고 학벌 따지고 자기의 직급이 높으면은 이제 상명하복적으로 나오고 그 패턴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안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상사로 한국인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상명하복적으로 밑에 사람을 대하는 거에 신물이 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곱씹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의 상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저보다 직급이 높았지만 저랑 항상 상의하고 미국식으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았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들끼리 미국에서 만나면 이제 좀 깍듯하게 대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부장님, 김 부장님 하면서 이렇게 깍듯하게 한국말로 그렇게 불러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예를 들면 김 부장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 부장님이 그러는 거야. Don't call me 부장. 그러는 거야. 그분 이제 영어 이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존이라면 Just call me John 그러는 거야. Just call me John. 그래서 저보다 10살 많은 한국인 형님이고 한국인 상사였고 한국말도 잘하시는 분인데 자기를 존이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Just call me John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이라고 항상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 서로 할 때 반말하면 좀 그러니까 존댓말은 써주셨어요. 아, 존, 굿모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 미국에서 만나면 아, 김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존댓말 꼭 써주고 부장님, 뭐 선배님 이렇게 꼭 써줘야 되는데 그분은 Just call me John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랑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럴 거다라고 또 인종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민족마다 패턴이라는 게 있지만 그 패턴에서 벗어나고 그 민족성이 악하다면 그 악한 민족성을 철저하게 깨부시고 철저하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인종적으로 분명히 행동하는 패턴은 다르거든요. 그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거는 어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10명 중에 8명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흑인의 10명 중에 8명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백인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패턴을 지식적으로 알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공식화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행동 패턴과 다른 20%의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선글라스를 찾아준 그 흑인 청소하는 여성분께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흑인이어서 내 선글라스를 안 돌려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내 마음을 일단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을 함부로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그런 흑인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미국을 살 때 왜 미국에 왜 인종 간의 갈등이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자면 인종별로 행동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종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항상 이제 그런 학교 교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미국에 워낙 인종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인종별로 다르게 행동하는 패턴이 있는 건 사실인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모든 인종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굉장히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교육인데 거짓말이에요. 좌파 교육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인종은 차이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것만큼 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미국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인종마다 하는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 자기가 뭘 하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공식화하고 뭔가 못 박으면 안 돼요. 흑인은 이럴 거다. 백인은 이럴 거다. 동양인은 이럴 거다. 이렇게 못 박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백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흔히 백인들의 패턴, 10명 중에 8명이 가지고 있는 백인들의 패턴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안 그래요. 그래서 뭘 할 때 오히려 제가 더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막 이렇게 이 친구한테 논리적으로 막 알려주면 이 친구가 아 그렇구나 고마워 그런 백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은 이렇다 흑인은 이렇다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백인은 이런 성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흑인은 이런 성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동양인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좋아요. 자, 그럼 왜 민족 간에 어떤 성향이 생기게 될까요? 그건 종교 때문이에요. 종교. 백인이 어떤 성향을 띠는 거는 백인들의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거기서 오는 거고 흑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는 흑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어떻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패턴이에요. 아시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종교가 가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정형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나고 자랐지만 유교적인 가치관에 굉장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10명 중에 7명, 뭐 8명의 한국인들은 유교적 가치관에 굉장히 동의하고 순응하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왜 미국의 인종의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인종차별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